네, 그럼 좀 이어서 보자면은 이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제재 같은 경우에 이 미국의 AI 반도체 기업들의 발목을 참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성장 자체를 막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뭐 엔비디아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그 엔비디아 쪽에서도 블랙엘에 대해서 기술적 결함은 어느 정도 잡아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TSMC를 이용을 해서 이제 위탁 생산을 맡겨서 만들어내고 있는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인데 만약에 관세 이슈가 있어서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입장문을 좀 내놨는데 트럼프 행정부에 너무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하면 이제 앞으로 오히려 중국이 자기네들끼리 너무 몸집을 키우게 되고 오히려 그거는 중국 시장에 더 기회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오히려 중국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억압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빅테크,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오히려 기회를 잃거나 피해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쪽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뭐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 16%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중국을 계속 좀 밀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빅테크 기업들의 좀 기조가 있는 것은 그만큼 딥시크의 출현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AI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너무 규제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불 붙여주는 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의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출 제한에 있어서도 지금 딥시크가 이번에 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 H20의 칩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중국 쪽에서 H20에 대한 칩 굉장히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제한을 두다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객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에게는 좀 타격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요소들은 분명히 남아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시장에서는 우려감과 불확실성으로 작용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을 억압하는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을 억압한다면은 빅테크 쪽에서는 당연히 이 빅테크 안에서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가 지금 가지고 온 키워드 자체가 이 저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낸다라는 건데 계속해서 중국 대리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여기가 불씨로 지펴지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성을 크게 낼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이 빅테크들의 파이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감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관세랑은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를 굉장히 모여주고 있는데 이 관세 정책 자체가 미국 내에서는 물가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새벽에 PC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속보치보다 0.1%포인트가량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아무래도 P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이 PC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도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는데 PC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1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회가 될 수 있는, 물론 이거는 그때 가서 항상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PC에 따라서 금리 인하 횟수 자체가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지표들의 발표를 보면 안 그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PC 발표는 더욱더 시장에서의 중심과 그리고 이목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연준의 스탠스가 다시 한번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안 그래도 뉴욕 증시 자체가 굉장히 경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PCE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가 과연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이번에 나온 PCE로 완벽하게 정해지는 건 아닌데 이번에 나왔던 PCE 지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연준 안에서는 앞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들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였던 게 국채 수익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국채 수익률 보자면은 장단기 국채 금리 쪽에 보면은 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떨어졌을 때 경기 침체 전조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줬다가 지금 7거래일 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금 좀 반등하면서 오늘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전 현상 뭐 오늘뿐만 아니라 뭐 내일 다시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역전 현상 나온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이야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 상당히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입을 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표들을 봤을 때는 근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금리 인하의 키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연준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인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 지표로 3개월물과 10년물을 같이 비교를 하긴 하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또 2년물과 10년물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전 현상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요인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관련해서는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나온 지가 예전에 우리가 작년으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그 전으로 돌아갔을 때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 그게 당장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우려심과 그리고 시장의 지수 자체를 당장 좀 끌어내리기도 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이어진 현상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막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약간의 위험 신호가 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위험 신호가 오고 있다. 이 정도로는 꼭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데이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만 하더라도 뭐 GDP, PCE 지금 아니면은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다양하게 데이터들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또한 계속해서 우려감을 불식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또 연준은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연준과 미국의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좀 걷어들이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풍부해야지 시장이 끌어당겨질 수가 있는데 지금 유동성을 축소하는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의 분위기는 좀 좋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2분기 이후부터는 이런 상황들이 좀 역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시장을 좀 관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3월 달은 관세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끌고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엔 협상 카드가 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에 관련돼서 지금은 오늘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협상이 되고 또 혹시라도 유예가 되고 아니면은 어떠한 뭐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라던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자극 우려가 한 단계 좀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결국에는 기술주들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최근에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 가지 좀 기대하는 요인은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를 진행을 해서 지금 결국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기업은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지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뭐 크게 부각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에는 감세 정책이라는 게 항상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원이 통과되었고요. 지금 상원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다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감세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기술주들의 이런 앞으로의 좀 성장에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들도 시장에서의 부각도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또 3월 달에 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유동성에 대한 좀 축소 국면으로 봤을 때 회수하는 구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회복의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질 수는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좀 우려가 깊어지셨을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게 꼭 나쁜 쪽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항상 예의주시를 하면서 분위기가 계속 바뀌는 데 있어서 너무 지금 뭐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현금을 추가적으로 막 태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보유하시고 계신 종목에 있어서는 뭐 보유 관점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비중 축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미증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서 보면 항상 힘든 구간에 있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결과치를 도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의 추가적인 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필요는 있겠지만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대응에 대해서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관세에 대한 정책입니다. 과연 어떤 기조를 보일지 그리고 여기서 협상 카드가 제시가 된다면은 관세가 미뤄질지 혹은 변경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세에 가려진 게 감세 정책입니다. 이 감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또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월 3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까지 계속 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